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근래 들어 울산의 인구 감소 추세가 줄고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은 빠른 감이 있지만 울산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도 울산시는 울산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9만 9,70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급기야 110만 명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울주군 범서읍 전체 인구보다 많은 7만 4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총인구 감소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울산의 출생아 수가 5,300명으로 전년 대비 4% 200명 늘었습니다. 여성 1명이 가행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울산시는 민선 8기 25조 9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11,5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과 안정적 생활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인구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김두겸 시장이 위원장인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에 김시화 울산시 아동정책 특별보좌관을 선임하는 등 2년 임기의 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에선 올해도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도시 기반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인구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는 울산시의 주요 핵심 정책들이 총망라됐으며 투입 사업 비만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해 나갈 과제는 모두 110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합계 출산율이 덕광역시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수소, 2차 전지 등 미래산업 육성과 스마트 거주환경 강화 등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외에 신규 사업으로 전력 다소비 업체 유치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비롯해 주거와 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시 융합 특구 추진과 우수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울산광역형 비자 추진 등 10개 과제를 울산시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한편 인구정책위원회는 울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해 울산시가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자체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어제 오전 시장실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구청장 군수 간담회를 갖고 구군 의견 청취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두겸 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인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울주군수가 참석했습니다. 김 시장은 간담회에서 울산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노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선 조정과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내버스 모니터단이 출범했습니다. 어제 실회 시민홀에서 출범식을 가진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모두 92명으로 임기는 내년 3월 5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안내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주요 정류소 52개소에 배치돼 활동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1시 1분쯤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좁은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발생했으며 택시에는 70대 남성과 여성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택시의 단독 사고로 기사와 승객 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은 35%로 정하고 본격적인 현장 영업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 하도급률이 33%로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올해 하도급률 목표를 이보다 높은 35%로 정하고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으로 세일즈팀을 구성해 현장 영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업활동은 5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장 등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가운데 사업장별 하도급률이 10% 미만이거나 공정률이 30% 미만인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미포 국가산단 내 미포지구와 남목 일반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 확장 후보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홍유준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정 계획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연구원에서 지난 2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제2차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미포지구와 남목 일반산단을 포함해 다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중구 태화다운지구와 남구 3호 옥현지구, 북구 화봉지구가 국토부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돼 울산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일기 신도시 등에 이어 올해는 울산시 등 5개 지자체,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이들 노후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18개월입니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에 인솔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선 현장체험학습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발표했는데 일선 현장에선 교육청의 대책보단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숨진 학생 사망사고. 지난달 11일 사고 당시 인솔교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교육계에선 현장 체험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울산 지역 초등학교 1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62%의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 교사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울산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교사 81.5%가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교육계의 현장 체험학습 거부 움직임이 커지면서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4일 각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지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살펴보면 외부 안전보조 인력을 학생 50명당 1명 수준으로 배치하고 교원의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는 데 이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교육청의 대책만으로는 교사에게 향하는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안전보조 인력 충원과 조례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교사 개인에게 맞닥뜨린 소송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 70%의 동의가 있다면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거부한다고 해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계는 오는 6월 21일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이를 보완할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하는 현장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리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적발된 홍성우 시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무면허 운전을 한 홍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홍 의원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지난 1월 12일 KTX 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남구청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종량제 봉투와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현재 남구에는 총 66곳의 착한 가격 업소가 운영 중이며 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7%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던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도 0.02%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2%대를 기록했던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1%대로 돌아섰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와 수도, 전기 품목은 3.4%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신선식품 지수를 나타내는 배추와 무의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8.9%, 77.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작가들이 함께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과 중국의 수묵화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쉴 휴자가 겹쳐있는 휴휴마당이란 이름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지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파란색 캠퍼스 위에 수놓인 흰색 한지들이 높은 하늘 아래 구름을 연상케 합니다. 역동적인 필선으로 그려진 커다란 초록빛 연잎 사이로 분홍빛 연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중국과 함께 자연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과 중국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 58점이 전시됐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협력한 전시로 한국 작가 27명과 중국 작가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모두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담은 작품을 통해 동양미학의 아름다움과 정신적 치유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수묵화 중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어떻게 전개된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하고요. 또 중국의 현대미술에서 수묵화가 어떻게 잘 변형돼서 창조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이 두 가지를 겸비해서 한중 수묵화 특별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명상을 하거나 동작에 따라 반응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쉬고 또 쉬는 치유를 위한 전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울주군이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한우를 공식적으로 울주 한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마련한 조례엔 지역 내 한우 농가에서 생산되고 사육된 한우 가운데 축산법에 따른 혈통 등록우 이상의 한우에 울주 한우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주군은 또 이번 조례를 통해 울주 한우 육성 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한우 농가 등의 사업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를 구조해 치료한 뒤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사 행사가 어제 태화강 3호섬 하중도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의 주관으로 자연 방사된 이들 독수리는 모두 3마리로 북구 우가산과 태화강에서 부상과 탈진 상태로 발견돼 2달여 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울산시는 방사 독수리에겐 앞으로의 이동 경로와 생존 여부 등의 파악을 위해 이 가운데 2마리엔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울산양산지구는 어제 남구청에 저소득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라이온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수술이 필요한 이웃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이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동구 노동자 지원센터 2층에서 운영되며 중국어와 베트남어의 통번역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근로계약과 산업안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제 울산과학기술원과 지역 유수기업, 연구기관과 지능형 물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13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주요 맞춤형 물관리시설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과 기관들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하고 스마트 물관리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